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 리뷰를 마지막으로 영상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리뷰는 끝이네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보기 편한 영상들로 리뷰 디테일을 조정했어요. 좀 더 밝고 좀 더 선명하게 영상의 퀄리티에 대해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보기 불편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2020년 지금까지 총 6개가 출시된 세이코의 복각 다이버 중에서 세 번째로 출시한 터틀 복각입니다. 제가 세이코 다이버 관련해서 정리한 영상들이 많고 터틀이란 모델에 대한 익숙함은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라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가볍게 할게요. 터틀은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사랑받는 이유는 미국인들의 삶에 녹아있는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로 치면 6.25 전쟁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께서 실제로 착용하시던 밀리터리 워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걸 자식과 손자 세대를 거쳐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거고, 저렴하고 단단하고 믿을만한 터틀은 미국인들이 애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델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터틀이란 이름으로 마켓에 나와 있는 모델은 총 5개예요. 오리지널 터틀, 현행 터틀, 킹 터틀, 뉴 터틀, 복각 터틀. 가격대로 보면 이렇게고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입니다. 전 이번에 출시한 뉴 터틀을 구매하려고 했어요. 사이즈가 42mm로 줄어서 메리트도 있었고 무브먼트도 업그레이드된 유갈이고, 그런데 지금 리뷰하는 이 모델인 복각 터틀의 존재 때문인가요? 다운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돼서 나왔어요. 80만원대 킹 터틀에도 적용시켜준 세라믹 인서트가 알루미늄으로 나왔고, 핸즈도 다운그레이드, 글래스도 다운그레이드. 인서트만 고품질의 세라믹으로 출시되었어도 지금처럼 아무도 안 사는 모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가격이 너무 창렬이에요. 퀄리티를 못 올릴 거면 가격이라도 낮췄어야지. 세이코는 한번 망해봐야 돼. 애매한 퀄리티로 가격만 올리니까 경쟁이 안 돼. 해외 애호가들의 평가를 볼까요? 나는 안 사. 약간의 개선이 있긴 하지만 SRP777보다 비싸게 팔릴 만큼 좋지 않아. 예전에 터틀 빈티지를 26번가 벼룩시장에서 $300에 팔았어.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지금 가격은 미쳤지. 품절은 되겠지만 이 가격이라면 차라리 610호를 구매할 거야. 왜 이것이 SRP777보다 10배나 비싼지 모르겠어. SRP777을 사서 커스텀을 하거나 시마스터나 튜나를 살 거야. 세이코 덕후들은 엄청 많아. 이건 확실히 품절 될 거야. 나는 여전히 세이코가 마케팅 문제를 갖고 있고 이 모델과 $400의 터틀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멋진 모델이지만 $4,000는 오바야. 너무 커. 진정으로 아름답고 클래식한 시계야. 8L 무브먼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순 있어. 시계의 마감은 스위스 시계와 동등하며 한정판이잖아? 2개 사야지.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아들 거.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말어. 나는 세이코 콜렉터인데 이건 안 살 거야. 내가 생각한 세이코의 문제는 $4,000짜리를 팔려고 노력하면서 여전히 $400짜리 시계를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이 2개는 같은 엠블럼이 달려있고 정상적인 크기의 다이얼과 거대한 베젤과 케이스에 의한 왜소한 비율은 나갔네. 고작 베젤이 똑바른 세이코를 사기 위해서 $4,000를 써야 돼? 저 세이코의 베젤이 제대로 정렬되었다면 짭일 거야. $1,000 아래였다면 히트 쳤을 듯? 나는 이 모델을 좋아해. 그리고 가격표를 봤어. 패스. 나는 이 모델의 가격표를 보고 세이코의 주식을 팔았어. 나는 8L 무브먼트를 가진 세이코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건 가격이 약간 미친 것 같아. $2,500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지. 가격과 말도 안 되는 크기를 보면 초현실적이야. 내 생각에는 크기를 늘릴 필요가 없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4,000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야. 멋진 시계지만 $4,000라면 죽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한정판이 지겨워. 이건 분명히 가치가 떨어질 거야. 핏과 마감, 디자인적인 면에서 매진될 거야. 이 가격이라면 최소한 COSC 수준은 갖춰야지. 세이코가 미쳤지. 베트남에서 살 수 있는 시계에 $4,000? 40mm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케이스는 죽은 해파리 같은데? 이렇게 크면 가치가 없지.
터틀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 차보면 얼마나 편한지 모를 거야. 세이코는 $1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시계가 없어. 우리에게 친근한 SRP777과 비교를 해볼게요. SRP는 쥐색에 가까운 색감이라면 슬라는 검정색에 가까운 색감이에요. SRP의 색감이 더 이뻐 보이는 건 제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슬라의 다이얼의 질감은 조금 심심한 게 있어. 오리지널 다이얼의 디자인을 존중하면서 프로스펙스 추노 마크를 넣지 않았네요. 이 마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싫어해요. 인덱스는 조금 아쉬워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접사로 당겨보면 가격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이 모델을 만들 때 워치메이커들이 전날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야광이 튄 곳도 있고 스틸이 모난 곳도 많네요. 환상적인 마감의 스틸 테두리로 보호받고 있는 데이트 창과 미러 폴리싱 처리된 핸즈는 복각 다이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각형 모양의 핸즈예요. 3단으로 꺾인 핸즈는 저가 다이버에서 볼 수 없는 다운그레이드된 핸즈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오리지널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아름답고 깔끔하고 GS급의 훌륭한 마감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초침의 기포들은 의도한 건지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기포들이 있는데 이것이 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세이코의 엠블럼과 분 인덱스는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 엠블럼 정도는 양각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까요? 세이코는 인서트에 관한 정보를 안 알려줘요. 촉감이나 느낌은 세라믹이에요. 그런데 많은 해외 리뷰어들이 추측하기를 세라믹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알루미늄 30에 세라믹 70 정도를 섞은 느낌입니다. 분명한 건 안쪽에 소재야 어쨌든 그 위에다가 뭔가를 바른 것은 확실해요. 특수한 물질은 세라믹과 같은 광택을 갖고 있는데 세라믹과 뭔가 달라.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가 묻으면 정말 잘 안 지워져요. 보통 세라믹에 뭐가 묻으면 침 발라서 슥 밀면 없어지잖아요.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지워지고요. 지문까지 이용해서 조금 꽉 눌러서 문질러야 돼요. 오리지널 1605는 44mm였는데 슬라 033은 45mm로 원래보다 약간 커졌어요. 그런데 이 약간이 주는 체감이 커요. SRP777도 분명 45mm로 이것과 동일한 사이즈인데 비율의 차이일까요? 체감적인 사이즈는 이 복각 터틀이 가장 큽니다. 쿠션형 케이스를 가진 이 넙대대한 모델은 생각만큼 무겁고 큰데 무게중심들이 워낙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45mm의 시계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착용감은 훌륭해요. 세이코가 자랑하는 자라츠 마감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출시한 복각 다이버 3형제는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평가가 있던데 이건 아직 그 이전의 모델입니다. 제가 그랜드 세이코 모델을 2점 리뷰했는데 그것들과 비교하면 달라요. 마감적인 차이가 주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GS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모델과는 다르게 크라운이 내시에 위치하고 있고 뭉툭하게 튀어나온 크라운 가드가 크라운을 보호하고 있는데 모델을 손목에 차고 크라운을 감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워낙 무브먼트의 효율이 좋고 리저브도 50시간으로 긴 편이라 크라운을 감을 일은 잘 없습니다. 크라운 가드가 없는 터틀도 존재해요. 세이코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이 크라운 가드가 없는 터틀도 곧 만들어주겠죠. 케이스백은 미러 폴리싱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케이스백이 미러 폴리싱 처리되어 있으면 기스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무브먼트는 파렐로, 특히나 와인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세이코 무브먼트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인데 유갈 무브의 업그레이드가 끝났거든요. 이 무브먼트도 리저브가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네요. 소문상으로는 세이코의 오차 표기는 과소평가되어 있다고들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들이 발표한 오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15초 등급의 스위스 무브들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브레이슬릿은 없고 러버로 제공이 되는데 다른 터틀의 브레이슬릿과 호환이 안 돼요. 러버 재질은 쫄깃한 도토리 묵과 같은 느낌인데 SRP777에 제공되는 러버보다는 훨씬 고퀄리티예요. 그런데 색감이 정말 시커멓고 탄력이 좋아서 먼지가 잘 붙고 길이가 엄청 길어요. 18mm 안쪽의 손목이라면 별도의 러버를 구입하셔야 할 겁니다. 세이코 복각 다이버가 가진 헤리티지는 다른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워치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세이코 다이버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오메가의 시마스터와 마찬가지로 대체할 수 없는 메리트를 가진 시계입니다. 지금은 퀄리티와 가격 사이에서 확실한 노선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데 올라가려면 확실하게 품질을 확 올리고 당당하게 시마스터나 서브마리너와 경쟁하고 내려오려면 확실하게 내려오고
둘 다 잡으려고 둘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보를 보면 내려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SKX-007이 단종된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이코 저가 다이버인 SRP-777을 하나 사둬야겠네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